TV조선에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곽종근 씨 발언이 일종의 유도가 되었다, 조작이 되었다, 사전 조율되었다. 뭐 이 헌법재판소 이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던 문제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TV조선이 굉장히 유의미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따가 그 내용을 좀 들려드리면서 함께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오늘 뭐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과거사를 정리했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과거사 정리군요. 이재명. 저는 나름대로 이재명의 과거사 정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표는 명확하게 있다. 이 발언을 함께 들으시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자기 그 지지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저걸 했던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나 곧 좀 이따가 고등법원 이 판결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나 유죄로 나오더라도 자 이재명이 2심까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선 후보는 안 돼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지금처럼 꼭 이름 기억했다가 나중에 복수할 거야라는 전 선언이라고 봐요. 이재명은 복수한다. 그렇죠. 나는 잊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일단 이제 내용을 좀 보여드리죠. 뭐. 매불쇼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말고 그거 봅시다. 내가 검찰이 일단 그 2023년 9월에 말입니다. 이재명 체포안이 국회에 이제 상정이 됩니다. 그럴 때 그때 이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지나고 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너무나 당황했다고 해요. 저희 기억하죠. 그때 단식 농성했을 때 아닙니까? 예. 체포 동의안을 이제 체포 동의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나와서 체포 동의안 읽고 두 번째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가결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걸 대놓고 항상 공언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제발 부결시켜 달라고. 제발 부결시켜 달라고 당원들 국회의원들한테 호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결이 돼 버린 거였죠. 그 가결을 하고 나서 이재명이 정말 내상을 입었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그 안이 통과되는 거를 보고 나서 완전한 충격에 빠졌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호소를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지난 연말이라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때를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때 일부러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안을 체포 동의안을 한번 표를 까보자라고 해야 적어도 나를 이재명을 체포하라라고 하는 인간과 이재명 체포는 절대 안 돼라고 하는 인간은 분리할 거 아닌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즉 어떤 사람이 가를 던지고 어떤 사람이 불을 던지는지 보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던졌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이번에 매블쇼에서 다시 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체포 이제는 그거를 일종의 음모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자기를 그 무렵에 한 6월쯤에 민주당 내부 인사가 이재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차피 검찰이 이제 구속될 것 같은데 모양 꾸기지 말고 먼저 대표를 좀 사퇴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평소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결해 달라. 자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는 항상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때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제 그 매불쇼에서 내가 평소에 얘기하던 대로 자신 있게 내가 가결시켜라. 나는 떳떳하게 받겠다 이러면은 가결해 달라고 내가 차라리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서 가결이 된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기각될 게 뻔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그거를 던져가지고 체포 동의안을 하게 한 것 이유는 가결 부결 누가 던진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결 규모가 드러나고 그거 가결 규모가 드러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그걸 노렸다 이거죠.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거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검찰이랑 짠 인간들이 있다.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어제 핵심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당에 저 이재명 니를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지금 당 쪽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거의 맞아 떨어졌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비명계에서 사퇴하면 봐준다고 했다. 네.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거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민주적 정당이다. 즉 정말 검찰하고 짜서 이재명을 몰아내려고 했던 인간들이 있었고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네가 먼저 물러나지 그래 네. 라고 얘기까지 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자들이 세작처럼 검찰이랑 짰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지금 취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을 물어야 그게 민주적 정당이다. 즉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이 올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 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저는 저게 웃긴 게 그때를 저때 2023년 저 6월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예. 얼마나 저때 뭐 단식 쇼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저때가요 2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저때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와 가지고 한번 부결이 됐었어요. 그렇죠. 한번 부결이 됐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네. 그렇게 불체포 특권 얘기하고 하더니 정작 자기 그 체포 동의안 이재명 대표 오니까 부결시킨다. 그런 상황에서 저 체포 동의안 통과시키려고 이 검찰이 심지어 영장을 다 합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위증교사 그리고 뭐 대장동 성남FC 다 합쳐가지고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건 그 2차 체포 동의안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아는 상태로 벌어졌는데 무슨 검찰이 짜고서 민주당 일부 세력들과 짜고서 했다고 저렇게 주장을 하는지 저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는 없다고 증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심지어 이랬어요. 제가 증거는 없어요. 제가 증거는 없지만 짰다는 증거는 없고 제가 추측인데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 얘기를 짰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까지도 그렇죠. 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얘기는 뭐냐면은 앞서서 이제 비명 행사를 이미 이제 지난 공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명계는 죽는다. 비명 행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때 이미 충분히 비명 행사를 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부관 참시를 하냐 이런 말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김동연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김동연은 이 얘기를 듣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그렇게 거래할 것이라고는 나는 도저히 상상 못하겠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초일회라고 있습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데요. 입장문을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동료에 대한 인격 모독이자 심대한 명예훼손이다.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통합 행보는 쇼였냐? 이렇게 지금 물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 이미 임종석 만났죠. 그다음에 또 누구 만났죠? 박용진 만났죠. 네. 뭐 그다음에 또 한 명 더 만났는데 김동연, 뭐 박용진 그리고 뭐 김경수 만났나요 이미? 만났죠. 예. 이른바 민주당 내 네. 대권 주자 그룹으로 언급할 만한 사람들 만나면서 그동안 뭐였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에 이어서 통합 행보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목소리 잠깐 통합 들려드릴게요. 행보를 네. 갑자기 이 임종석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들려드리면 대권 주자 그룹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 제 목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에 이어서 통합 제 얼피네요. 왜 이런 거예요? 네. 뭐, 시간 딜레이 때문에 지금 엉켰네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 사람- 통합을 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얘기 많이 네, 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거 뭐야?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진짜 모습은 뭐냐? 그쵸. 그날 만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특히나 박용진 의원 만나서는 박용진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3번을 지금 했는데도 안 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까지 만나서 다 잊고 이제 통합의 길을 가자고 했는데 매불쇼 나가가지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그때 내가 누가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체포동의안 그 안건을 올린 거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상의 호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저걸 하기 위해서 우리 당내에서 분열주의자들 검찰과 짜고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밝혀내고 민주정당인 민주당에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여줘서 국민들이 심판하게 할 거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난 22대 총선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뒤통수 맞은 사람들이 아침에 뒤늦게 이제 오늘 아침 뉴스 보고 지금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내가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충격을 받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저한테 여러 사람이 연락을 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랑 릴레이 회동을 하면서 말한 통합이 거짓말이고 쇼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도 말없이 민주당에 있는 내부의 비판 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통합을 시대 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요? 공식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통합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정말 분노에 차서 본 모습은 뭐냐? 당장 사과하라 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개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거 다 지난 일입니다. 어제 이제 그 매불쇼가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나갔을 때 이제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아니 그거 다 지난 일이에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왜 그러시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했어요. 있습니다. 아니 뭐 비명계가 있어요? 아직도 비명계가 있어요? 맞아, 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혼란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아직도 비명계란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왜 그럼 이재명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를 했나가 사실 중요한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정말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첫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람들을 다 만났지만 이낙연 전 총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워낙에 이낙연에 대해서는 명락대전 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낙연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제 원한이 있다는 거죠. 왜냐? 대장동 사건을 이제 처음 이제 그렇죠. 일으켰다. 그러니까 폭로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뒤에서 캠프에서 이제 이 뉴스를 먼저 퍼뜨린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이낙연이 내가 대통령 못 되는데 정말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리고 이낙연계가 자기 체포 동의안에 굉장히 자기가 대표된 이후에도 나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 시점에 이 얘기를 굳이 통합 행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이거를 야 너 또라이냐? 왜 앞에서는 인사하고 뒤에서 칼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왜 이 발언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결국은 앞으로 나올 후보 교체에 대한 저 주장을 막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분명히 안에서 이재명 대표는 아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후보를 교체한단 말이냐라는 주장을 갖고 올 거고요. 지금요. 반대로 이 비명계에서는 야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도 어떻게 민주당 후보가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 사람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세울 수 있느냐. 민주당에 이런 전통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 분위기를 먼저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